금요일에 반도체 섹터 위주로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AI 수요 폭발과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이 여파로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등 관련 제품의 소비자 가격까지 상승하는 치플레이션 현상을 시장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조정은 업황의 붕괴라기보다는 심리적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가까우며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과매도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풋콜 비율을 보시게 되면 0.84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0.9에서 1 사이의 밴드에 진입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반등 흐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3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당시 3월 말에 풋콜 비율이 0.95까지 치솟으며 공포가 극에 달한 직후 풋콜 비율이 내려오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6월 말이라는 시점의 특수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현재 기관들의 2분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반도체 섹터의 상승 흐름이 워낙 독보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익이 많이 난 반도체를 일부 덜어내고 다른 소외된 업종을 채워 넣어야 하는 기계적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리밸런싱 과정에서 체감되는 조정의 깊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계절성을 살펴보면 시장은 역사적으로 6월 말에는 리밸런싱과 맞물려 다소 지지부진한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도 7월에 들어서면 새로운 분기 자금 유입으로 인해 계절적 강세를 보여준 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풋콜 비율이 주는 과매도 신호와 7월에 긍정적인 계절적 타이밍이 맞물리는 구간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보유 종목의 평단가에 따라서 추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가 아닌 이상 본주 같은 경우 이러한 시장이 숨을 고르거나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4월 펜딩 무료 칼럼에서 다뤘던 앱셀레라의 경우 현재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1차로 분할 익절을 진행했었고 지금은 남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구간입니다. 제가 바이오테크 기업을 선별할 때 사용하는 충족 조건을 유일하게 만족한 종목이었던 만큼 하반기 임상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면 펜딩을 통해서 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스크 보겠습니다. 샌디스크는 금요일에 하락분이 조금은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목요일에 20%가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차트에서는 크게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샌디스크가 이전에 전고점 부근에서 개파락이 나왔고 목요일에 나온 양봉에서도 매물대를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고점 매물대의 돌파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1900불 가격대 부근에서 1차적인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게이트 보겠습니다. 시게이트도 금요일에 하락이 꽤 진행되었던 종목인 만큼 이번 주에 835불 지지 매물대를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을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좀 더 괜찮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램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종목들의 조정에 따라서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저와 펜딩 무료 칼럼을 통해 같이 진입했던 구독자분들의 경우 지금 평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을 때 물량을 늘리는 것이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디램 또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옵토일렉트로닉스는 130불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물량을 실어볼 생각입니다. 다음 분기에 나올 실적 같은 경우 800기가의 초기 램프업 실적이 나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6테라와 800기가의 대량 생산 실적이 나오는 만큼 광학 CPU 섹터의 경우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루멘텀 홀딩스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780불 지지 매물대 구간에서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온 만큼 지금 이 가격대가 루멘텀에 있어서는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신규 진입을 노려보는 분들께서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가 매수 같은 경우 아직 평단가 대비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물량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금요일
텔레그램 방에서 110불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섹터로 수급이 조금 들어옴에 따라서 팔란티어도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마찬가지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지금 지켜줘야 하는 매물대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구글은 다음 분기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 지금 시장의 건강도 측면에서 구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관점 그대로 지금 구글은 하락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38불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메모리 칩과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러므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가 단기 조정을 마치고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의 주도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지수 자체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샌디스크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9일자 매매 시나리오 펜딩 무료 칼럼은 오늘 밤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팔로우 해두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